안녕하세요. ERB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3002번 물류 2급 회사 A로 들어가 주시고요. 사원 코드는 홍길동에서 로그인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화면은 문제 편집본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보통예금 통장 정보를 ERB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새로 개설된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금 등록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 이런 예금 같은 거를 등록하는 메뉴는 시스템 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의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라는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요거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카드 이런 정보들은 금융거래처 등록 화면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정답 2번입니다. 네, 2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의 품목 대분류 중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류는 이거는 대중소 분류 중으로 해서 품목 대분류 쪽이고요. 네, 요거는 물류관리 내역 등록 여기로 가겠습니다. 품목 분류 대분류 품목 대분류 여기에서 미사용하고 있는 거는 30번 2B는 미사용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품목 대분류 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류에 대한 걸 묻는 거였고요. 이런 것들은 코드를 등록하는 물류관리 내역 등록에서 찾아주셨어야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었네요. 3번 문제입니다. 창고 장소의 속성 중에 입고 기본 위치와 출고 기본 위치가 다른 창고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이네요. 창고 부분이니까 요거는 기초정보관리에 창고 공정 생산 외주 등록 쪽 가주시면 되겠고, 자, 사업장은 본사인 부분이고요. 창고 장소 쪽입니다. 조회. 그럼 입고 기본 위치와 출고 기본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성 중에 입고 기본과 출고 기본 위치가 다른 창고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입고 기본 위치, 출고 기본 위치가 상품, 제품, 반제품, 긴구출하 장소는 동일한데 부품 창고 하나만 입고 기본 위치랑 출고 기본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메뉴였네요. 문제였네요. 네, 정답은 1번. 네, 4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네, 견적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견적에 대한 거구나 라고 해서 영업관리. 여기서 견적 등록 쪽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해서 확인. 본사인 거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조회. 네, 그럼 견적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응전공 같은 경우는 합계액이죠. 325만원, 하나 상사 580, 130, 제동기요 39, 하나 상사가 제일 많죠. 그리고 요 견적 번호는 2번 요거죠. ES19 어쩌고저쩌고 2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꾸 메뉴 했다고 얘기할까요? 네, 입에 붙어가지고.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5번 문제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네, 주문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주문기간이니까 이거는 주문을 받은 수주 등록 메뉴에 가서 일단 보면 되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장과 주문기간 해당되는 거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묻는 건요.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요런 수주 등록을 함에 있어서 견적된 거를 적용받아서 했는지 직접 등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메뉴고요. 요런 걸 알고 싶다면 자, 주문번호 해당되는 하단에 내용을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제게 좀 늦어서 그런 겁니다. 수주 등록 이력 정보 들어가 보시면
이전 프로세스랑 이후 프로세스가 보여요. 지금처럼 견적 등록을 하고서 요거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주문번호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세부 내역 쪽으로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이전 프로세스 견적 등록 받아서 한 거 맞고요. 빅파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전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떴죠. 그 말인즉슨 견적 적용 조회를 받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바로 입력한 부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견적 등록 받지 않고 직접 입력한 메뉴이기 때문에 입력 방법이 다르다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6번 문제예요. 자,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주문 대비 미출고 수량이 가장 적은 품목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출고 기간이라든가 창고 조회 기간, 조회 기준 이런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출고 처리 국내 수주 쪽으로 네,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고 기간.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힌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넣을 수 있는 메뉴를 찾는 것도 하나의 힌트, 그런 방법이 요령입니다.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 확인. 출고 창고, 제품 창고, 그리고 네, 조회. 네, 그리고 주문 출고 쪽으로 해서 네, 조회 눌러주시고 지금 주문 적용. 주문 대비 미출고 수량이기 때문에 주문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외 출고는 이제 반품이라든가 바로 입력했을 때 쓰는 거고요. 주문 2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주문 적용, 주문 출고 탭에서 주문 적용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 1은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다른 것들 없고 조회.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문 적용을 조회했을 경우에 주문 대비 미출고 수량이 가장 적은 거기 때문에 주문 단위 잔량 쪽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체인, 의자, 바구니, 타이어가 가장 적죠. 15개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메뉴의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메뉴 힌트.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파악하셔서 메뉴를 빨리 찾아가시는 게 요령입니다. 물류는 요것저것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눌러야 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좀 요령껏 좀 빨리빨리 찾아가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7번 문제. 다음 중 거래명세서 발행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있네요. 거래명세서 발행은 여기, 일단 메뉴는 여기 있고, 요거는 여기에서 파악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형으로 메뉴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르게 설명한 거 1번부터 보면 출고 반품된 내용은 거래명세서로 출력할 수 없다. 요거는 그 반품, 마이너스로 해서 반품된 내역도요, 거래 명세서로 출력해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로 한번 찍어서 볼까요? 지금, 마이너스가 딱히 보이지가, 이렇게 찾긴 좀 힘드네요. 여튼, 요거는, 마이너스도 발급이 돼야지 그 상대방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반품된 거 마이너스 거래 명세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메뉴 설명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매출 마감된 출고 내역만 지금 거래 명세서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매출 마감되지 않아도요, 일단은 거래명세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마감된 출고 내역만 출력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필요한 경우 비고 내역을 거래명세서 발행 메뉴에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네, 요거는 비고 내역 부분이고요. 요거는 여기에서 직접 수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직접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명세서 발행 부분은
조회해서 출고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내용이 가져와진 다음에 조회만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접 수정할 수는 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3번은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4번은요. 인쇄, 이메일 설정으로 같은 품목인 경우 합산해서 거래명세서 출력하게 설정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뭐 합산 여기 할 수 있죠. 품목인 경우 합산할 수도 있고요. 뭐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만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 파악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물어본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이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8번 문제.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바로 매출 마감 국내 거래 가보죠. 뭐. 예. 네, 마감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조회 본사고요. 자, 옳지 않은 설명. 자, 지금 마감 번호 1번은 출고 적용 버튼으로 매출 마감 등록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여기서 묻고 싶었던 거는 마감 구분이 건별인 것과 일괄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 요거였습니다. 마감 구분이 건별인 거는요. 내가 뭔가 이렇게 출고 적용을 누르지 않아도 마감이 이미 되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고 등록할 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온 게 마감 구분이 건별인 거고요. 일괄인 거는 여기 매출마감 국내 거래에서 출고 적용으로 우리가 별도의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건별인 거는 출고 등록할 때 자동 생성이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출고 적용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네, 마감 번호 2번 같은 경우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서 처리 가능하고요. 지금 마감되어 있고 마감 번호가 있다라는 거는 계산서 처리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고일자 마감일자 서로 다르게 입력. 3번 같은 경우 마감일자랑 출고일자랑 다르다라는 거. 서로 다르게 입력되었다. 볼까요? 예, 출고 번호 마감일자. 출고 번호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4번. 네, 얘는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 마감 수량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 맞고요. 지금 하나 상사에 있는 것만 지금 마감 기간과 출고 일자가 서로 다르게 입력되었는지만 확인을 좀 해볼까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 그럼 출고 번호 요거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셨나요? 여기 복사한 거 일단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황 한번 가볼게요. 현황 메뉴 출고 현황 쪽. 그러면 저는 출고 기간을 올해로 하고요. 그냥 출고 번호만 컨트롤 V에서 붙일게요. 조회. 그러면 하나 상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출고 일자 9월 5일. 9월 5일이니까 출고 일자랑 지금 마감 일자가 11월이었으니까 틀린 게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뭐 사실 여기 1번이 정답인 거 알면 굳이 여기까지는 확인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더 낫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9번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네, 마감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 보기 기간에 등록된 수급 내역 중에 매출 전에 미리 계약금을 지급받은 거래건이 존재하는 거래처입니다. 자, 계약금이라는 거는 선수금 먼저 받은 금액 선수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수금 등록 메뉴 쪽에
여기서 선수금이라는 게 있으면 그 존재하는 거래처를 찾아주시면 돼요. 본사하고 마감 기간, 수금 기간, 마감 기간 9월 5일. 네, 하긴 뭐 수금 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네, 수금 일자, 수금 내역 중, 네, 수금 내역 중,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선수금 없고요. 선수금 있죠? 있었고 빅파워 없었고 제동기한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뭐 일단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계약금 선수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수금 기간으로 해서 그냥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수금 내역에 들어가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수금 기간에다가 마감 기간을 그냥 적어서 풀어주셔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9번은 정답이 그래서 2번 하나상사예요. 네, 그리고 10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네, 출고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출고 검사 등록 쪽으로 가서 보겠고요. 출고된 부분으로 해서 검사 등록, 출고 검사 등록. 네, 여기 있네요. 검사 기간은 9월 16일부터 20날까지 확인, 조회. 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지금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 네, 1번은 일단 맞고요. 2번 수주 번호는 적용받은 검사건이다 라는 부분인데, 네, 수주 번호는 SO. 이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력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표 번호 SO1909005, 예, 검사건 이전 프로세스 요 전표 번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적용받은 검사건이 맞네요. 정답 2번도 맞는 설명. 3번 품목 45-78 요거 배터리네요. TS50은 조립 불량으로 인한 불합격 수량 2개, 조립 불량, 불량 수량 2개. 네, 정확히 설명하고 있네요. 품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요. 출고 처리 합격이 98개고요. 불합격이 2개. 그래서 출고 처리 가능 적용 수량은 합격된 수량이겠죠. 그래서 98개가 되는 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100개가 아니라 98개죠. 네, 11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자, 보겠습니다. 사업장 그리고 미수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미수 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부분이니까 얘는 미수 채권 집계 쪽, 여기 영업 현황의 미수 채권 집계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본사. 조회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말. 네, 9월 한 달이고요. 국내 출고 기준, 미수 기준, 발생 기준, 조회. 거래처별로 봐야 되니까 네, 고객별로 보는 거 맞고요. 미수 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거니까 잔액 요거죠. 여기에 가장 많은 걸 찾아라 라는 부분이네요. 지금 보시면 하나장사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이렇게 해서 출고 기준, 네. 그래서 하나상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12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자, 보기 기간의 청구 내역에 등록된 주거래처, 품목 등록에 등록된 주거래처가 서로 다른 품목.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주거래처와 품목 등록, 주거래처. 이건 일단 요청일자 부분도 있고 청구 내역 등록된 걸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구매자재 관리 쪽으로 넘어갔네요. 청구 등록 요 부분이고요. 한국자전거 본사 요청일자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사이에 네,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 애들 품번의 주거래처가 서로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프론트 포크 같은 경우는 프론트 포크는 형광 램프로 되어 있고, 지금 프레임 넛은 영동 바이크, 그리고 제동 기어, 네, 빅파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품목
등록에 있는 걸로 해서 여기 있는 주거래처랑 품목 등록에 있는 거랑 다른 걸 찾아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면 조금 귀찮지만 품목 등록에 있는 거 같이 봐야겠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품목 등록에 가셔서 이제 보면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세요. 자, 주거래처 쪽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부가 기능, 품목 상세 정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형광내부 주거래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기억 안 나시고 하시면 그냥 품목 등록 가셔서 그냥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이나 이런 게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이거 안 되는 거 메뉴 뭐였더라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바로 품목 등록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부가기능 기억나시면 부가기능에 있는 걸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얘도 일치, 영동 바이크 일치하고요. 제동기어 하나상사네요. 일단 그래서 프론트 MTB 3번이 주거래처가 품목 등록에 있는 주거래처랑 틀렸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하는 그런 메뉴들이 물류에서는 꽤 좀 쓸모있게 나오니까 좀 심심하시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입고 의뢰 등록 메뉴에서 발주 적용 조회 기능을 활용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메뉴를 알려줬네요. 네, 구매자재 관리에 입고 의뢰 등록에서 이제 발주 적용 조회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의뢰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해서 네, 조회해 주시고 나서 이제 발주 적용 조회를 눌러가지고 발주 기간을 이렇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조회를 하시면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빅파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빅파워 쪽으로 눌러주신 후에 하단에 있는 내용 보시면 발주 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주 잔량이 가장 많은 거는 산악자전거 요거네요. 정답은 낙스 A420의 산악자전거 요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이렇게 메뉴를 좀 알려주면 좀 땡큐하죠. 그래서 이거는 메뉴가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메뉴 가시고 그 세부 내역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라. 9월 11일에 입고 입력된 의뢰 번호를 입고 처리 국내 발주에서 의뢰 적용 기능 활용해 등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적용 내역으로 입고 의뢰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가장 올바른 설명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입고 처리 국내 발주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네, 입고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해서 확인. 그리고 입고 창고를 부품 창고로 해서 발주 입고 탭 조회 이렇게 해서 의뢰 적용을 (9월 11일에) 입고된 의뢰 적용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조회되지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했을 때 자, 여기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입고 창고를 탕목 창고로 해볼게요. 조회, 의뢰 적용 2019년도 9월 11일 확인 조회. 오, 나왔네요. 이 말인즉슨 입고 창고를 상품 창고로 설정하는 조회해야 된다. 이 말이 맞네요. 네, 이 말이 맞고요. 다른 것들은 뭘 해도 나오지 않죠. 입고 창고 자체가 지금
뭐 부품 창고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품 창고로 되어 있을 때는 어차피 뭐 거래처를 뭘로 한들 의뢰 적용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 3번 같은 경우도 9월 15일 제동기호로 예외 입고된 내역을 삭제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거 예외 입고 의뢰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발주 입고 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외 입고 내역 삭제하고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번도 아니고요. 4번 그리고 입고 예정일 일이 9월 15일이니까 입고 기간을 이것도 지금 11일에 입고 의뢰된 부분이기 때문에 9월 15일로 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해봤듯이 입고 창고를 바꿨을 때 조회가 됐기 때문에 1번을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 좀 애매했네요. 조금 메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됐고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 모르겠다 하면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네. 상품 창고 바꾼 다음에 조회해보세요. 됐죠? 그럴 때 1번이 맞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네, 입고 기간에 대해서 있고요. 입고 내역 중 메인 미마감 공급가가 가장 적은 거래처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구매 현황에 메인 미마감 현황이라는 좋은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업장은 본사. 입고 기간은 9월 21일부터 네, 30날까지로 해서 확인. 메인 미마감 공급가가 가장 적은 거기 때문에 품목이 아닌 거래처별로 봐야겠네요. 거래처별로 했을 때 거래처 대응전공 뭐 2개씩 있어서 더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래처 범위를 이제 잡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뭐 그냥 2개씩 짝꿍이니까 대응 짝꿍이니까 저는 단순하게 계산기 갖고 와서 풀게요. 자, 대응 전공은 384000, 205000, 589000이고요. 지금 빅파워는 딱 봐도 많죠. 제동기도 딱 봐도 많죠. 하나상사도 딱 봐도 많죠. 그러니까 1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눈대중으로도 사실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좀 의심스러우면은 이렇게 계산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더하기도 귀찮다 하시면 거래처를 그냥 하나만 하세요. 그럼 대응 전공만 나와요. 5890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건 편한 대로. 저는 이것저것 다 귀찮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 정답 1번이에요. 16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자, 사업장 조정 기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고, 기초 재고, 조정 등록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재고 관리 쪽에 재고, 기초 재고, 재고 조정 현황의 등록. 네, 현황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등록도 되고 그냥 보도록 할게요. 제 스타일이 현황보다는 등록 이제 그런 메뉴부터 먼저 보는 게 습관이긴 하지만 현황 메뉴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조회할게요. 자, 상품 장소를 상품 장소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품 장소로 입고 조정된 가장 많은 수량 입고 조정된 거는 요거네요. 57 안 보여. 안 보여. 3500 모터 그리고 RH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7번 문제. 다음은 현 재고 현황 전사 사업장 메뉴의 전사 탭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메뉴에 대해서 묻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메뉴였고요. 일단 들어가 보면 현 재고 현황 전사 사업장 네, 여기 탭에 일단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초 수량이라든가 그 재고 현황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전사는 이제 사업장 전체 거를 보느냐,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보겠느냐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이 보여지는 게 현재 재고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초 수량, 그리고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고 재고가 남아있고 안전 재고량, 가용 재고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 현 재고 현황에 대해 전체 볼 수 있는 메뉴, 여기가 현 재고 현황 전사 사업장이라는 메뉴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입고 처리 국내 발주에 입력한 수량, 네. 그래서 영업관리에서 입고 처리 국내 발주, 입고 처리는 구매 쪽이죠. 구매. 여기 입고 처리 국내 발주한 게 입고된 거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입고 재고가 들어온 거니까 입고 수량이 반영이 되는 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겠고요. 자, 매출 마감 국내 거래에 입력했던 수량은 출고 수량에 반영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매출 마감 국내 거래는 그 재고 수불이 일어나는 메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 마감 국내, 여기 매출 마감 국내 거래는 뭔가 재고 수불이 일어나는 메뉴가 아니고, 그냥 요거는 이제 마감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출고 처리는 이미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회해서 마감 처리만 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뭐 재고가 출고가 되는 건 이쪽이 출고 처리가 되는 부분에 출고 수량에 반영되는 거지, 이 매출 마감은 말 그대로 매출만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출고 수량이 이때 반영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옛날에 그 이론 문제로 참 많이 나왔던, 실무 이론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되게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지금 보셨을 때도 이번처럼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되면 그냥 매출 마감된 것만 마감한 건데 출고가 이런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푸실 수도 있는 메뉴죠.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2번으로 해서 요거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18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물음에 답하라. 자, 메인 마감 번호 나왔고요. 지금 회계 전표 처리했을 때 붕괴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보죠. 자, 요거는 회계 전표 처리, 매입 부분에 대해서 회계 전표니까 구매 자재 관리 쪽이 구매 쪽인 거고, 회계 처리, 메인 마감 쪽 회계 처리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9월 21일부터 30날까지. 조회해 봤을 때 메인 마감 번호 5번 여기에 있네요. 요거를 체크 전표 처리했을 경우에 회계 전표에 보여지지 않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의 내용 보시면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외상매입금 있는데 현금만 없네요. 네, 1번이 정답. 네, 19번 문제입니다. 보기 기간의 발주 내역 중에서 입력 방법이 다른 발주 번호. 자, 보겠습니다. 지금 발주 등록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 발주 등록 여기 가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 방법이 다르다 이런 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런 이전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감을 잡고 일단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9월 21일부터 30날까지 해서 확인, 조회. 네, 발주 번호, 입력 방법이 다른 거. 자, 지금 5번은 하단에 있는 쪽 오셔서 이력 정보를 보시면 청구 등록걸 가져와서 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없네요. 없고요. 클릭을 아래쪽에서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있네요. 네. 여기 하단에 네, 어쩐지 네, 있어요. 청구 등록했고요. 세 번째 거 아래 말고 여기 위쪽에 잘 찍으세요. 위쪽에 얘가 진짜 없는 거예요. 마지막 거 확인. 청구 등록했죠.
3번만 이전 등록 메뉴가 없기 때문에 이전 거를 가지고 청구 등록한 걸 가져오지 않고서 바로 입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클릭해서 아랫단 오실 때는 빈칸 말고 꼭 여기 윗단에 있는 거 잘 찍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20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라. 한국자전거본사는 사업장 내에서 물품 보관 장소로 옮기는 업무를 ERP로 등록한다. 부품 장소로 가장 많이 옮겨진 품목입니다. 이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장소를 옮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고가 이동되는 부분으로 해서 재고 이동 등록으로 해서 지금 사업장 이동 등록 창고 부품 장소니까 창고로 가볼까요? 네. 사업장 본사 이동기간 9월 26일부터 30날까지 확인. 장소는 네, 일단은 눌러보죠. 그러면 지금 부품 장소로 간 거니까 두 번째 쪽으로 보시면 내용이 나오겠고, 가장 많이 옮겨진 품목입니다. 5개 이동된 거 페달이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물류가 이번이 이론이 정말 어렵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실무도 좀 이론형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회차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물류 보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었다. 라는 게 이번 시험의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네, 여튼 힘내시고요. 네, 자기 거 만드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수고 이번 시간에도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